너무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해야 될 게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라는 말. 저도 심리 코칭을 진행하면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무기력을 이해하고 해야 될 일과 에너지 사이의 밸런스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은 우리가 왜 무기력해지는지, 그리고 이 무기력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코칭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램 일기를 그리는 작가 서늘한 여름바입니다. 일단 우리가 무기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기력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기력, 리살지라고 하는데요.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무기력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에너지 수준이 낮고 동기 수준도 낮은 상태. 무기력의 증상들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피로함입니다. 굉장히 피로하고 신체적 에너지가 저하되어 있고 멍한 느낌이 드는 것. 이렇게 신체적으로 피로하면 당연히 주의 집중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증상부는 바로 주의 집중 저하와 사고력이 저하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일을 하고 싶고 집중을 하고 싶은데 자꾸 멍해지고 피로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무기력을 의심해 볼 수 있죠. 마지막은 우리가 필요할 때 무언가 하고 싶나요?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의욕상실, 일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을 보이는 것도 무기력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심리학에서 무기력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무기력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한국 사회에서 무기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지 않아와 못하겠어.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제가 쇼핑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고 싶지 않아는요. 쇼핑을 할 돈은 있는데 사고 싶은 물건이 없을 경우.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는 있는데 동기 수준이 낮을 경우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못하겠어는요. 사야 할 것들은 있는데 돈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건 아는데 내 에너지 수준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이 둘 중에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기력할 때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쇼핑을 하기 전에 뭐부터 체크하죠? 맞아요. 내가 사야 할 물건의 리스트들과 나의 예산을 비교해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에너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없을 때 꼭 문제가 생기죠. 아마 심리 코칭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일에 비해서 에너지가 부족할 때, 그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에너지가 없는 이유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정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돈이 왜 없죠?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버는 게 적거나 쓰는 게 많거나. 심리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에너지 수준 자체가 낮거나 혹은 에너지가 충전됐는데도 너무 많이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하는 경우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잠을 잘 못 자거나 휴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쉬는데도 제대로 쉬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생활 습관, 운동을 너무 안 한다던가 맨날 과자로 끼니를 때운다던가 이런 것도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잘못된 노동 환경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매일매일 야근을 해야 되는 회사에 다니다 보면 사실 충분히 휴식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절대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니다. 나는 잘 자고 잘 먹고 그렇게 야근이 많은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만 오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다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가 평소에 에너지를 지나치게 과소비하고 있는 습관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완벽주의가 있죠.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은 너무 높은 기준을 충족하려고 하고 그걸 못할 경우에 수없이 자기 비난을 하다 보니 자기 비난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낭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인정 욕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에너지가 소비되는 경우도 있고요.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난 이만큼밖에 못하고 있어 라고 좌절감을 느끼면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들, 어떤 것들을 너무 효율적으로 하려다가 보니 오히려 그 계획을 세우다가 에너지를 다 허비해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비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나는 에너지를 잘 채워주고 있는지 혹은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구멍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잘 살아오던 사람들이 어떨 때 무기력하다고 호소하게 되는지 제가 좀 대표적인 사례들을 추려봤어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보통 어떤 사례냐면 고정 지출은 있는데 추가 지출이 생기는 경우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인 분들이 이직을 준비하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위해서 평일이나 주말 시간을 추가로 할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프리랜서라서 원래 외주 작업을 많이 하는데 개인 작업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는데 시간을 내기 어렵고 자꾸 미루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생인데 코스웍을 들으면서 내 개인 연구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이미 내가 꾸준히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일이나 내 프리랜서 외주나 대학원생 수업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들여야 될 때 발생하는 무기력이에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더 에너지가 낮아지고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휴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충전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느끼냐면요. 난 게을러. 나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왜 핸드폰만 붙잡고 있지? 아, 난 진짜 무기력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계시다면 자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보다 에너지가 더 적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가 돈이 없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돈을 더 번다. 두 번째, 돈을 더 적게 쓴다. 무기력에서 에너지 문제도 거의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늘리거나 혹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해야 될 일을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저 이제 에너지 충전 좀 해야 되니까 2시간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없죠. 업무량을 줄이기도 어렵고 내 목표를 수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해결책은 뭐예요? 같은 일을 적은 에너지로 해야 돼요. 같은 일을 적은 에너지로 하는 거는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의 과정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의 목표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일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사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에너지를 훨씬 덜 쓰면서 할 수 있어요. 이 구체적인 방법은 좀 양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른 편으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같은 일을 적은 에너지로 하면 되는구나. 그럼 나는 이제 에너지를 늘리면 되겠네. 라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정말 진실하게 한번 답변해보세요. 첫 번째, 진짜로 다 해야 되는 일이 맞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꼭 해내야 된다라는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만약에 내가 꼭 사야 되는 물건이 있다고 해볼게요. 꼭 사야 되는 물건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코덕 같은 분들은 하늘 아래 같은 색조는 없다며 핑크색 립스틱을 몇 개씩 사시죠? 자, 근데 내가 지출이 너무 과다한 경우라면 이걸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꼭 해야 된다. 나는 진짜 일을 줄일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정말로 진짜 줄일 수 없는 것인지를 먼저 검증해 봐야 돼요. 이래서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죠.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동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로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닌데 내가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 투입하는 경우.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일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직도 해야 된다. 둘 다에 100%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총합은 200이잖아요. 근데 내 에너지는 100이야. 그러면 이때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정말 회사에서 집중해야 되는 프로젝트 몇 가지, 그리고 이직 준비를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프로젝트 몇 가지를 추려서 포기할 거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포기가 안 되면요. 결국에 나는 계속 에너지에 허덕이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기력하다, 뭔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뭘 추가하는 게 아니라 뭘 빼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 근데 진짜 필수적인 일이야. 이 일은 안 하면 나 회사에서 잘려. 그런데 정말로 그 기준까지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는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은 기준은 너무 높게 잡아요. 100 정도만 해도 되는데 120, 150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이걸 쇼핑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가방이 정말로 필요해서 가방을 사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에르메스 백을 사야 돼. 내 예산은 100만 원인데 에르메스 백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백도 얻지 못하고 에르메스 백도 얻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예산에 맞는 가방을 골라야겠죠. 그것처럼 일에서도 내가 너무 완벽한 에르메스 백 같은 그런 초안을 쓰려고, 그런 일을 해내려고 시작도 하기 전에 부담감에 압도감에 지쳐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럴 때도
내가 가진 현실적인 에너지와 물리적인 시간을 인정하고 그 에너지에 맞게 일을 잡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일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데요. 무기력하다고 느껴지실 때는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 먼저 파악해야 돼요. 내가 이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있지? 그리고 내 심리적인 에너지는 얼마나 들어가지? 를 생각하시고 내가 가진 에너지 예산에 맞게 일의 기준을 다시 재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 그럼 결과물이 구릴 텐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해야 되는 일이라면 구린 결과물이 없는 결과물보단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포기해야 될 것들을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에너지가 무한정이라면 일도 사이드 프로젝트도 완벽하게 하는 게 너무 좋겠죠. 저도 제가 부자라면 이 동영상 라스베가스 가서 찍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최선의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한정적인 자원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챙겨야 되는 것들과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구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이 어떤지 몰라요. 근데 진짜 솔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어차피 안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거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 저 이직 준비해야 되는데, 아, 공부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핸드폰만 봐요 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그냥 쉬세요. 그냥 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시간에 마음 편히 쉬시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랍니다. 제가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 이 일을 진짜 다 해야 되는지, 그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현실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에너지를 계속 늘려도 번아웃은 사라지지 않아요. 쇼핑하려고 돈 많이 벌어야지? 라고 했는데 내가 쇼핑을 꼭 해야 되는 리스트를 적어놓지 않으면 과소비가 이어져서 결국 파산이 되는 것처럼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에너지는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늘려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 내가 이미 번아웃으로 타고 있는데 좀 더 오래 타도록 장작을 넣는 꼴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기력하다면 줄일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빨리 줄이는 게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오늘 바짝 일을 했다고 해도 오늘 너무 무리하면 내일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가오는 일들을 다 쳐내는 기계도 아니죠. 그래서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해야 될 일과 나의 에너지 예산의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한 잉여 에너지를 반드시 빼놔야 돼요. 그 잉여 에너지로 핸드폰을 해도 되고 운동을 가도 되고 친구들을 만나도 되고 저처럼 창작을 해도 되고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에너지를 남겨놔야 내가 그 에너지를 통해서 다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머니라고 하잖아요. 시드 에너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기력하다면 정말 꼭 필요한 일에만 에너지를 쓰고 나머지 시간은 나를 위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쓰는 게 무기력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이 무기력을 이해하는 큰 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는 연습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스스로 실습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의 목록을 먼저 적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딱 3가지만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 3가지 이외에 나머지 일들은 최대한 설렁설렁 그냥 정말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시고 이 3가지 일들을 어떻게 내가 놓치지 않고 할 것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현실적이고 유용한 팁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 설정 꼭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안녕!